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배웠다 치고 다시 해보자. 진짜 배운 게 쓸모가 없네. 아 몰라. 안녕하세요, 만세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코인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잃었어요.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어그로가 아닌 진짜 코인으로 3천만 원을 잃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코인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 군대에 있었어요. 참 웃기게도 헤어진 전 여친이 비트코인을 아냐, 모른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 새로운 투자 상품이래요. 투자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처럼. 그런 투자하는 거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검색을 해봤죠. 뭔가 해서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수익률이 막 30% 40% 100% 오르고 2배 오르고 하루 만에 그런 종목들이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막 1,000만 원 벌었네 2천만 원 벌었네 주위에서 막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거기다가 군 적금을 깨서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100 얼마 120원이었나? 줄여서 S&T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120원일 때 100만 원치를 샀어요. 근데 그게 8배가 뛰어가지고 800 얼마가 된 거예요. 840원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700만 원 정도 벌고 다행히 떨어지기 전에 팔아가지고 이제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저를 위해서 썼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코인을 아예 찾지도 않았고 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에 관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부터 막 코인 투자를 한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설정한 비율에 맞게 제 돈을 구성을 하는 거였어요. 안전자산 40%, 위험자산 60% 비율로, 안전자산에는 이제 채권, 현금, 금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했었고, 위험자산에는 QQQ나 스파이 같은 ETF 위주의 종목으로 이제 구성을 한 상태였고, 포트폴리오를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할 계획이었어요. 6대4의 비율을 계속 주기적으로 맞추는 거죠. 6개월마다. 거의 2년 가까이 모았어요.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2년 가까이 이제 돈을 계속 넣었는데 수익률이 한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월급의 60%를 매달 그 포트폴리오에 계속 넣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앉아서 해야겠다, 힘들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당신이 모은 돈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제가 복리나 이런 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억 조금 남짓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2억 정도 모은다.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2억이니까 서울의 집은커녕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도 비벼보지 못할 수준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거 이러다가 평생 월급만 모으다가 집도 못 사고 청춘 날리겠구나.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거, 그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산 투자였어요. 근데 저한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시드가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최소한의 시드 한 1억 정도는 빨리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돈 모으자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엄청 급해졌었어요. 그때 급해진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다 보니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700%를 먹었던 기억.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코인을 접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선물 거래라는 건데, 이게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선물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큰 가치의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을 했다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치의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단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만 떨어져도 원금이 다운이 되는 거고, 10%만 올라도 제 100만 원이 2배가 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그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주식 거래나 코인 거래는 실제로 그 주식과 코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그 비트코인 매수 주문. 누군가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 비트코인 매도 주문. 그 매수 주문권과 매도 주문권이 같은 가격이면 체결이 되는 거고, 서로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당근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물건을 거래한다고 해서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선물 거래는 이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이서 그 미래의 가치를 걸고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영어로는 퓨처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해주시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게 더 궁금하시면은 그분들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차치하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레버리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현물을 하게 되면 오를 거를 기대하고 이제 뭔가를 사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근데 선물 거래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도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통 숏이라고 하는데 주식에서는 공매도라고 하죠. 완전히 같진 않지만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점만 딱딱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고,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닌 내려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된 거니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만큼 장점이 좋은 만큼 단점도 크겠죠.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순간 원금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겨요. 이제 주식에서 상장 폐지가 되듯이 내 돈이 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흔히 청산당했다라고 말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청산이라는 것을 4번 정도에 걸쳐서 3천만 원을 잃게 된 거예요.